자, 그럼 이어서 파트 4 명제 추리 파트인데요. 여기 파트에서 전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론편에 이 정원 3단 논법은 실전편에서 설명드리겠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기호화로 풀이하는 PQR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 명제를 푸는 방법. 그건 이제 이 기출 유형 분석 문제 풀이. 그래서 3권에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원 3단 논법인데 우리가 이제 이론편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직해법 1번, 2번. 그다음에 직해법 1번으로 풀리지 않는 거는 뭔가 막 기호화를 했었죠. P and Q 이렇게. 얘는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정원 명제의 원리를 활용해서 풀이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교재들은 무슨 벤 다이어그램을 막 표시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뭐 벤 다이어그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푸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있는 거를 쭉 다 풀어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놀랍다.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풀이법들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풀이법하고 전혀 좀 다른 방법들일 거예요. 접근 방법도 좀 다르고. 근데 특히 이 정원 3단 논법은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기존에 나 있는 책대로 풀면 시간 안에 절대 못 풀어요. 제가 이거는 거의 단연간,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결론 내린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정원 3단 논법이 뭐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정원 3단 논법은 두 가지의 이렇게 명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정원 3단 논법은 자, 모든 A는 B다. 자, 이런 문장이 정원 명제고요. 이것도 정원 명제예요. 어떤 A는 B다. 이것도 정원 명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원 명제예요. 자, 그럼 모든을 빼도 정원 명제예요. 그러니까 A는 B다. 자, 그러면 이 모든 A는 B라는 걸 포함 관계를 표현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모든 A는 B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뭐 전칭, 뭐 후칭,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특칭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전혀 몰라도 됩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도 돼. 우리 문제만 풀어서 답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전혀 몰라도 됩니다. 자, A는 B다. 이렇게 표함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한 개는 무조건 존재해야 돼요. 그죠? 한 개는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게 특징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모든이라고 돼요. 모든 명제는 대우가 가능합니다. 대우가 가능하다. 요걸 이제 기억해야 돼요. 그럼 대우를 해볼까요? not B이면 not B는 not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not B는 모든 not A다라고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거죠. 있다. 자, 이게 참이면 이거 무조건 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A란 B다. 라는 자체가 참이기 때문에 얘는 참이 됩니다. 왜 그러냐? 자, 보면 not B는 바깥쪽이죠. B가 아닌 건 바깥쪽이잖아요. not A가 아닌 건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not B를 not A가 포함하나요? 포함하죠. not A가 훨씬 더 크니까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립해요. 자, 그런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 어떤 명제는 대우가 안 됩니다. 대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not A면 이쪽이고 not B면 이쪽이면 겹치나요?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 이렇게 벗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떤 A는 B다의 대우를 쳐서 만약에 뭐 있다고 칩시다. 어떤 not B는 not 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아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원 명제를 통해서 뭘 도출하냐면 자, 모든 A는 B다. 자, 모든 B는 C이다. 이렇게 되면 A와 C의 관계를 이제 규명하는 거죠. 그죠? 또는 뭐 여기에 어떤이 들어가서 어떤 A는 C이다라는 꼴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요 세 개의 문장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가 전제 1, 전제 2, 결론 3 또는 얘가 전제 1, 결론, 전제 2를 찾는 그죠? 문제를 보면 전제 1, 2를 주고 결론을 찾는 거라든가 전제 1하고 결론을 주고 전제 2를 찾는 거라든가 이런 게 대표적인 문제죠. 자, 그러면 어떤 형태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제 1 이거 전제라고 해볼게요.
A는 B이다. 자, 전제 2가 B는 C이다. 그 다음에 결론에 A는 C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때 전제를 줬을 때요. 전제를 주면 무조건 같은 거는 소거되고요. A하고 C의 관계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자, 그럼 역으로 얘하고 얘를 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겹치는 게 뭐죠? A가 겹치죠? 그럼 이 관계는 B하고 C만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없고 얘하고 얘를 물어봤어요. 그럼 얘하고 얘가 없어지니까 얘하고 얘, B하고 C의 관계가 여기 나야 되고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지면 B가 없어지니까 A하고 C의 관계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 정답에서 B가 써 있는 건 무조건 땡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렇게 찾는 거다 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기로 뭔가 이렇게 그 모든이란 문장 있잖아요. 모든 A는 B다라고 했을 때 이거 이제 현대 논리학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가 겹치는 게 반드시 하나라도 있을까요? 자,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A는 B래요. 그러면 겹치는 게 단 한 개라도 존재하냐?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가 없을 수 있어요. 존재가 없을 수 있다는 게 존재 함축에 대한 얘기인데 현대 논리학에서는 없어도 돼.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모든 외계인은 산소를 마신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 모든 외계인이 산소를 마신다는 것이 되니까 이 모든 외계인이라는 외계인이 존재하나요? 모르죠. 아직 모르잖아.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0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A는 한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A라고 그러면 좀 되게 여러 개일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되게 이상한데 모든 나의 와이프는 미인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기적으로 생각하면 제 와이프가 이 문장을 보면 여러 명인 것 같지 않나요? 모든 와이프는 미인이다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우린 1부 1처잖아요. 와이프가 여러 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명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와이프는 미인이다. 그 다음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미혼일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와이프는 미인이다 라고 했을 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존재 함축인데 참고로 여러분이 푸는 논리학은 풀이하는 논리학은 과거 논리학으로서 한 개라도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건데 모든 A는 B다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아까 A가 있고 B가 이렇게 포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A하고 B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집 중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얘를 없애는 거죠. 그럼 A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모든 A는 B라고 할 수 있나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색칠된 부분이죠. 자, 어떤 A는 B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A는 B다는 참고로 뭐랑 같냐면 어떤 B는 A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겹치니까 한 개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A는 B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있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어떤 A는 B다도 이 경우는 어떤 A는 B다라고 할 수 있나요? 있겠죠. 하나라도 겹치니까 이것도 어떤 A는 B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는 그런데 모든 A는 B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모든 A는 B다라고 할 수 있고 모든 B는 A다라고 할 수 있고 어떤 A는 B다, 어떤 B는 A다라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보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뒤에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암기를 절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거 어떤 A는 B다. 딱 가능한 거죠. 자, 요 표를 한번 보면 이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는 건데 자, A, B를 이렇게 그리라고 그래요. 자,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A는 B니까 A를 놓고 B를 놔볼게요. 자, 그러면 모든 A는 B니까 얘를 없애버리면 없앴죠. 그럼 여기만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A는 B다라는 말을 표현해보면 여기 이렇게 표시되는 거 아닙니까?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떤 A는 C래요. 그럼 어떤 A는 C라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A는 C라는 건 여기하고 여기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부분이 없어.
없다고 가정했으니까 여기만 존재하는 거죠. 이때는 어떠냐? 어떤 B는 C라고 할 수 있나요? 판단은 겹치겠죠.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풀면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표시하면 이해도 잘 안 갈 뿐더러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안 나타내줘요. 답을 이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프리법을 보고서 정원 명제를 거의 30초가 걸리면 오래 걸리는데 굉장히 빨리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걸 그동안 내가 왜 몰랐었을까? 라는 그런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일단 정원 3단 논법을 풀기 위해서 이게 총 11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이 결론 찾기 5개, 전제 찾기 6개가 있어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 3번 정도만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보면 자, 모든 A는 B고 모든 B는 C예요. 자, 그럼 일단 결론은 무조건 B는 없어지기 때문에 B가 나오면 안 됩니다. A와 C의 관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A하고 C의 관계는 총 3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모든 A는 C다. 그죠? 그 다음에 모든 C는 A다. 이게 다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A는 C다. 원래는 어떤 C는 A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쓸 필요가 없죠. 왜냐? 이게 되면 어떤 C는 A다는 당연히 되기 때문에 이 3개만 성립되는 여부를 보면 됩니다. 성립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필요가 있냐? 별로 없긴 한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 A는 B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B는 C래요. 그럼 B가 있고 자, C가 있어요. 그럼 C가 어떻게 되죠? B를 이렇게 무조건 안쪽으로 감싸고 있죠. 그렇겠죠? 자, 그럼 A하고 C의 관계는 하나라도 겹치나요? 겹치죠? 그러니까 어떤 A는 C라고 할 수 있죠. 자, 모든 A는 C인가요? 이쪽이 앞에 쪽이에요. 모든 A는 C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C는 A인가요? 이건 아니죠. 포함 관계가 이쪽이 더 작으니까 이 2개가 가능한 거예요. 결론은 이 2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C는 A다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만 되는 거고 얘는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했죠? 그냥 그려본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결론 찾기를 볼게요. 이번에는 A, B, A, C예요. 그럼 이제 A가 없어지니까 B하고 무조건 C의 관계가 나야 됩니다. 그럼 모든 B는 C, 모든 C는 B, 어떤 C는 B. 이 3개가 나오겠죠. 정답은. 셋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려볼게요.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A가 있고 C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C하고 B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C가 A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포함할까요? 알 수 없죠. C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모든 B는 C라고 했을 때 C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C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성립하지 않아요. 자, 모든 B는 C인가요? C는 B인가요? C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A가 있고 C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2개가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죠. 참고로 이 명제는 참이라고 했을 때 모든 경우에 다 성립돼야 돼요. 모든 경우. 한 개라도 예외가 있으면 그거는 true, 그러니까 false, 거짓이라고 보는 거죠. 자, 어떤 C는 B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이렇게 있으면 C는 무조건 이렇게 표함돼야 되고 그 바깥에 B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라도 겹치죠. C하고 B는 무조건 겹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어떤 C는 B 또는 어떤 B는 C,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찾을 때 이거 외에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어떤 B는 C, 어떤 C는 B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결론 찾기 2예요. 한 번씩 이제 쭉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답이 될 수 있는 것만 찾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요거 용어예요. 이번에 A가 이제 없어지겠죠? 그럼 C하고 B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모든 CB, 모든 BC, 다 다른 경우예요, 제가. 어떤 CB, 이렇게 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 A는 B가 이렇게 있어요. B가 있고, C는 A래요. 그러니까 C가 여기로 들어가죠?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모든 C는 B, 이거 맞겠죠?
어떤 C는 B 무조건 겹칩니다. 맞겠죠? 그러니까 요 경우가 되니까 요게 다 답인 거예요. 이해 갔죠? 하나하나씩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예요. 모든 A는 B. 요거죠. 그러니까 A하고 B, A를 없애버리면 B하고 C의 관계니까 자, 요 관계 또는 요 관계, 요 관계밖에 없는 거죠. 세 개밖에 없어요.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정원 명제는 무조건 이게 도출되기 때문에. 자, 그럼 A가 있고 자, B가 있어요. 근데 A하고 C니까 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C가 이렇게 겹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겹치죠? 그러면 이렇게 겹치면 겹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C하고 B하고 모든이 성립되나? 얘는 절대 안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요건 성립되나요? 자, 일단 A가 있으면 C하고 겹치려면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B하고 C는 겹치는 분이 한 개라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B는 C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BC다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참인 거예요. 얘만. 이해 가셨죠? 자, 그럼 넘어가서 자, 5번을 볼게요. 자, 여기 또 볼게요. 그러면 이제 B의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A하고 C의 관계입니다. 자,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한번 그려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B하고 C입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성립이 돼버리면 B하고 C가 이렇게 되면 A하고 C가 하나도 겹칠 수가 없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모든 AC는 당연히 안 되겠고 모든 CA도 당연히 안 되죠. 이런 경우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CA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C는 A일 수도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일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정답이 뭐뭐일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 문제는 이런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을 딱 보면 이 느낌이 이런 케이스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거 전제찾기 뭐 6개, 결론 찾기 5개를 절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식으로 그냥 풀어보시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 수도 있다 정도가 답이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제 전제 찾기인데 전제 찾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제가 뭐가 돼야 결론이 되느냐 이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전제 1이고 요게 전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A가 있죠. 그럼 얘도 어차피 B하고 C의 관계만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럼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A는 B예요. 여기서 보면 A는 B다라고 돼 있고 결론이 뭐냐면 모든 A는 C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B하고 C의 관계에서 어떤 전제가 돼야지만이 요게 성립할 거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C가 A보다 크다. 이렇게 클 수 있겠죠? 여기 B하고 C의 관계네요. 여기서 요 관계가 A는 C의 관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럼 두 개의 관계, B하고 C의 관계가 나와야 돼. 자, B하고 C의 관계입니다. 그럼 만약에 B를 C가 포함하고 있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전제가 이렇게 되면 이게 되나요? 가능하죠? A는 C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되죠? 이건 가능하네요. 자, 모든 C가 B래요. 그럼 C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C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A가 있고 C가 있어. 근데 B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모든 C는 B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A를 C가 포함해요? 안 되죠? 이건 안 됩니다. 어떤도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결론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만 답이에요. 모든 B는 C다. 요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찾을 때 모든 B는 C다라고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이건 이거죠. 그럼 이제 B가 없어져요. 그럼 A하고 C의 관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모든 A는 B래요. 자, B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C는 B라고 나왔어요. 요 결론이 나와야 돼. 그럼 A하고 C의 관계를 잘 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C가 A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A는 C라고 하면 C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C는 B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C는 A래요. 그러면 C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어. 근데 B가 이걸 포함해. 그럼 이건 모든 C는 B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어떤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어떤은 당연히 안 되고요. 이게 정답이죠. 모든 C는 A다가 정답이에요. 모든 C는 A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한 번씩만 그려보시면 됩니다. 좀 헷갈리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돼. 그래서 한 3번 정도 그려봐야 돼. 이걸 그려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판단해 본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본 거죠. 그죠? 자, 모든 C는 B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케이스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풀이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 X가 된 거예요. 넘어가서 전제찾기 4번을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B하고 C의 관계가 나와야 되죠. 자, A는 B래요. 된 거고, 자, 어떤 A는 C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만 성립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B하고 C의 관계니까 첫 번째, 자, B가 C를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모든 B는 C다. 그러니까 모든 B는 C. 요거는 무조건 겹치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립하죠. 자, 모든 C는 B래요. 그럼 모든 C는 B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면, 자, C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들어가면 A하고 C하고 겹치나요? 겹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C는 B다. 그럼 C가 이렇게 있으면 A하고 C가 겹치나요? 안 되겠죠. 요거만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려면 전제로 모든 B는 C라고만 나와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정답이 요게 되는 거예요. 모든 B는 C다가 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6개가 있어요. 6개를 다 암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 그려보라는 거예요. 자, 이게는 B가 연결이 있으니까 A하고 C의 관계예요. 그죠? 자, 그럼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관계고, 자, 그 다음에 어떤 B는 C래요. 요게 나오면 돼. 그럼 첫 번째, 모든 A하고 C를 볼게요. 그럼 C가 요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렇게 안에 들어가겠죠? 들어가도 되고 바깥에 있어도 되고 뭐 이렇게 있어도 되겠죠? 그러면 B하고 C하고 겹치나요? 무조건 겹칩니다. C가 A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A가 C를 포함하고 있으면 무조건 겹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모든 C는 A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이걸 넣으면은 A가 있고 C가 있고 A가 있고 자, B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포함하죠. 이렇게 A하고 C하고 무조건 하나도 겹치죠. 그러니까 이것도 됩니다. 자, 어떤 C는 A다 하면, 자, A가 이렇게 있으면 C가 이렇게 겹쳐요. 그죠? 그걸 B가 감싸고 있어. 그래, 무조건 C하고 B는 겹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여기도 맞아요. 세 개 다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셋 다 정답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모두 가능합니다. 자, 모두 가능하다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어떤 A는 C다. 자, 이것도 A하고 A 관계니까 B하고 C의 관계를 성립해야 돼요. 자, 어떤 A는 B가 여기입니다. 자, 어떤 A는 C예요. 자, 요것만 성립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B하고 C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C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면 B를, 그러니까 모든 B는 C래요. 그러면 B가 바깥쪽에 있으니까 A하고 C하고 무조건 겹치나요? 겹치죠. 이건 무조건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해요. 자, 모든 C는 B래요. 그럼 C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겹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A하고 B가 있는데 C가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모든 C는 B잖아. 근데 겹치는 거 없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당연히 이건 안 될 겁니다. 왜냐? 이쪽에 그리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쪽에 있어. 그럼 겹치는 건 여기인데 둘이 겹치지가 않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이 경우는 무조건 겹치게 되니까 정답이 요게 된 거예요. 자, 넘어가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A는 B다. 어떤 B는 C다래요. 이걸 없애요. 그럼 A는 C다라는 관계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자, 어떤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B는 C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제 A하고 C의 관계를 이제 정립을 하면, 자, 모든 A는 C다. 모든 C는 A다. 적는 거예요, 그냥. 어떤 C는 A다. 첫 번째, A가 C를 이렇게 바깥에서 포함하면 무조건 B하고 C하고 겹치죠. 자, 마찬가지로 C가 안으로 들어가면 B하고 C가 겹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A가 있고 C가 안에 있어. 그죠? B가 이렇게 바깥에서 겹쳐. 안 되겠죠? 그러니까 C가 이렇게 바깥에 있으면 무조건 겹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거죠. 어떤은 당연히 안 되겠죠. A가 있고 B가 있으면 C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때는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A는 C다라고 된 겁니다. 자, 이해 갔나요? 이해가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문제를 풀어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쭉 다 설명한 거고, 자, 반드시 참인 거를 쭉 적어놨죠. 다 적어놨어요. 이걸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렇게 되고 정답이 되는 경우예요. 반드시 참인 거 없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정답을 적어놨죠. 모든 참이다, 모든 x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이제 그려봐요. 한 3번 정도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안 걸립니다. 한 2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걸 푸는 거야. 자, 일단 어떤 명제죠? 그럼 얘는 무조건 참이 뭐가 돼요? 대우나 이건 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바뀐다는 얘기는 자, 어떤 명제는 자, 대우가 안 되는 건 얘가 긍정, 긍정이면 무조건 긍정, 긍정만 나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이 아니다라고 나왔어. 근데 동물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는데 not A와 B의 관계를 성립할 수 있냐?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둘이 바뀌는 것만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것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 왜냐? 대우가 안 되기 때문에. 모두는 당연히 안 되겠죠. 모든 명제만 대우가 가능해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다 라고 찾은 거죠. 자, 다음번 문제. 이런 걸 잘 풀어야 돼요. 잘 보면 이 문제가 어려운데 일단 결론을 찾는 거야. 그럼 겹치는 게 뭐야? 요거죠. B가 겹칩니다. 그럼 A도 B가 아니다, C도 B다 이렇게 되면 뭔가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푸느냐? 푸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벤다이어 그림 그리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일단 B가 아니다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A도 그러니까 어떤 A의 not B죠. 그죠? 얘는 모든의 C하고 B의 관계야. 그러면 이 겹쳐야 되는데 이 겹칠 리가 없죠. not B와 B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명제는 대우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대우로 무조건 맞춰요. 그러면 얘를 바꾸면 not B, not C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이걸 바꾸면 어떤 A하고 not B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장을 이렇게 도식화한 거예요. A면 not B, not B면 not C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럼 이제 뭐예요? 공통인자가 찾아졌죠? 그러면 정답은 무조건 뭐야? A와 not C의 관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어떤 명제가 나왔다면 무조건 요게 정답입니다. 두 개가 무슨 부동어가 바뀌거나 하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 자, 어떤 C는 A래요.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죠? 어떤 명제는 그대로 나와야 돼. 얘이거나 또는 어떤 not C, A 요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이 안 돼. B 정답이 안 돼. 무조건 B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땡. 그죠? 자, 어떤 A는 C가 아니다. A와 not C 요건 성립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A하고 not C의 관계가 A하고 not C의 관계가 어떤 또는 모든 이렇게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 또는 정답이 요거겠죠.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러면 잘 보면 한쪽이 긍정 한쪽은 부정이죠. 한쪽이 부정 긍정이면 얘를 대우를 치더라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대우를 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두 개 같은 거니까. 그죠? 그러면 한쪽은 긍정, 한쪽은 부정이 돼야 돼. 무조건. 그죠? 그럼 얘를 보면 둘 다 긍정이야. 정답이 될 리가 없어. 무조건 1번이에요. 다시 한번.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 자체를 그리지 않아도 돼. 일단 B는 없어져야 돼. B는 답이 될 수 없어. 자, A하고 not C의 관계여야 돼. 둘 다 긍정이 안 돼. 자, 얘는 가능해. 얘는 한쪽은 긍정, 한쪽은 부정이니까 이게 바뀌더라도 한쪽은 긍정, 한쪽은 부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의 C에 모든 A는 C다라고 하면 얘를 대우를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정답은 어떻게 돼? 둘 다 긍정, 둘 다 부정이 나와야 돼. 그럼 한쪽 긍정, 한쪽 부정 무조건 답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정답이죠. 그렇죠? 이렇게 소거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보면 이렇게 풀고 절대 이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자, 볼게요. 이게 not B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냥 not B로 놓는 거예요. A하고 not B로 놔요. 그냥 not B 상태인 걸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겹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요거래요. not B면 not C래. not B가 있고 not C가 겹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not C가 이렇게 겹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A하고 not C가 겹치는 건 존재하는 거죠. 하나가. 그러니까 어떤 A는 not C가 되는 거예요. C가 아니다가 된 겁니다. 또는 not C면 A다. 어떤 not C는 A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풀이하는 방식이 바로 이 정원 명제를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뒤에 가시면 제가 놀라운 방법들을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고 앉아 있는 건 절대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굳이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낫비라고 놓으면 되게 어렵잖아요. 낫비 자체가 어려워. 그럼 낫비를 어떻게 돼? 한쪽으로 없애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해야겠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풀지 말고 납비 자체를 뭐야? 그냥 문자 하나로 보는 거예요. B라고 놓는 거죠. B라고. 이렇게 풀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3번 문제부터 풀어보는데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똑같은 원리예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30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3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